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로, 전 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 이해관계자 포용을 화두로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 즉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익과 재무적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 선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가치 측정의 개념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을 통해 적용되고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가치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경제적 회계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일반적 기업의 경영 성과 측정과는 다르게 경영적 회계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일반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가치에서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이뤄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작은 학교, 시골 학교의 아이들이 디지털과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긍정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의 사회적 가치, 또 경제적 회계 측면에서는 교육을 원가로 계산해서 교육 회기, 또 인원수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또 어느 정도의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 교육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측정들을 제시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경제적 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활성화될 수 없는 지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회계에서 고려되지 못하지만 사회적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가치를 집중하는 개념이고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최근에 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작년이죠. 2020년 세계 경제 포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죠. 여기서는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을 주주의 이익 극대화해서 고객, 직원,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 당사자의 번영을 극대화하는 데 재정의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지구, 또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주주 위주의, 재무제표 위주의, 또 눈에 드러나는 경제적 가치 이후에 사회적 가치,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든다는 데 동의하고, 세계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만들어냈다는데 그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지속 가능한 경영, 이해관계자 포용을 화두로 해서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 다시 말하면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 각계각층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들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이윤을 얼마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투자자들 또 모든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 또 기업의 발전을 이뤄내는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평가 측정 지표들을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재무적 가치를 환산하고 지표를 분류별로 환경이면 환경, 또 빈부격차면 빈부격차, 지역 균형 발전이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내용들로 카테고리화하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익과 재무적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의 선별이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을 위한 측정 도구들, 또 측정 가치들, 측정 방법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사회적 지표, 사회적 성과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준들과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이 바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즉 SDGs라고 하는 그런 지속 가능 가능 개발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정책 의제에 대해서 공동의 행동과 노력을 서약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의 미래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에서 시작한 내용으로서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지금의 지구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경제발전 위주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는 많은 것들을 자원화시키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발전하고 경쟁하는 것에 우선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이 SDGs라고 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함께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공동의 전 지구적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의에서 결의한 그런 내용이고요. 회원국 193개국이 동의하는 아주 거대한 전지구적인 그런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바로 SDG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서는 포용적인 경제 발전, 특히 양질의 일자리, 또 균형 있는 사회 발전, 빈곤을 대체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것,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등을 세부 목표와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퇴치부터 교육, 양질의 일자리, 지구촌 협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17개의 그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설정하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 공존을 위해서 이 지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들은 17개 내용 중에 169개의 세부 지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한국만의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수행과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반 정도 지났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SDGs는 전 세계 국가 단위의 큰 지향점으로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기업들도 이 SDGs를 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도구로서 활용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SDGs 컴파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업 행동 지침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인데요. 이 SDGs 컴패스는 기업의 핵심 전략에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도록 룰과 지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를 파악하는 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또 그 사회 공헌이라고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솔루션과 변화를 가져올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경과 같은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이 SDG 컴패스라고 하는 이 가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지속 가능성의 가치 강화입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사회공헌을 하거나 일회성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기업과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의 현안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가능한 대안들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이 가이드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발전 속도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소비자, 직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 가이드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평판이 좀 좋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이드를 지킴을 통해서 원칙을 지키고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 없는 원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통 언어와 공유된 목적 활동입니다. 이 언어를 공통적으로 활용해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적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을 모을 수 있도록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컴패스는 기업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 SDS를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다음으로 목표를 선정하는 부분. 그래서 경영진은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통합학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핵심적으로 두고 지배 구조와 다양한 직무에 연결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고 및 소통하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소개하고 SDGs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소통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방법론은 다양한 그 SDGs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그 전 세계 모든 그 국가들이 이 193개라고 하는 그 유엔의 회원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치로 그렇게 활용되어지고 뭐 다양한 가이드가 나오면서 국가와 또 특히 기업들이 본인들의 자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 목표들을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기업의 발전에 또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어지고 연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ROI 측정법인데요.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는 ROI를 변형해서 투입한 비용 대비 창출된 사회적 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입니다. 2000년 미국의 REDF가 개발한 이 지표는요, 투자 수익률의 관점에서 투입된 자본 대비 신규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사회적 이익을 측정하는 소셜 임팩트 측정 도구입니다. 이 측정법을 활용해서요, 임팩트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비 사회적 이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대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 근로소득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경제 효과 등을 화폐 가치로 직접 환산하여 사회적 이익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경제적인 그 투자 대비 수익률과 관련한 것들을 사회적 가치 대비로 환산하여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만들어내는 또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우리가 통용해서 활용하는 화폐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화하면서 우리는 이 지표를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런 투자와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지표는 그 투자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 도입해서 임팩트의 수준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표화해서 투자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주관성이 좀 포함되고 특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좀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다는 것이 이 측정법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표의 카탈로그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원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자신의 활동에 적합한 지표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IRIS 플러스입니다. 이 지표는 어떤 그 측정 도구라기보다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에 가까운데요. 임팩트 투자자들이 조직의 사회성, 환경성,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활동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표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어떤 측정 도구로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애매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중에 내가 활용 가능한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지표들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운영 성과, 즉 고용, 지배구조, 정책, 또 재무 성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품 성과, 고객 정보, 수량 및 도달 범위, 섹터 성과, SDGs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성과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지표지만 카탈로그를 통해서 연관 지표를 찾아 확인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은 자신만의 측정 프로세스를 또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 사회적 가치는 되게 활발하게 많이 개발될 텐데 이 지표는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많이들 참 잘 아시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 비랩에서 개발한 B컵 인증 제도라고 하는 B컵 인증이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B컵 인증 제도는 2020년 현재 64개국에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5개 기업이 B컵 인증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B컵 코리아가 있습니다. B컵 코리아에서는 B컵 인증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인정을 받아서 한국국제협력단 혁신기술 프로젝트 참가 대상 기업 자격 요건으로 도입이 됐고요.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소셜벤처 투자와 지원 평가 모형에서 판단 가이드 중 하나로 선정이 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B컵 인증은 사실은 인증을 받게 되는 인증을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80개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B컵 인증을 통해서 자체 평가를 수행해서 80점 이상,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점수를 획득해서 증빙문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는 국제 인증 평가 제도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B컵 인증은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 내부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지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은 있지만 자체 평가라고 하는 점에서 평가 신뢰도에서 한계가 좀 있고요. 기업의 고유성이 조금 간과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 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IMP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측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발족된 프로젝트에서 현재 글로벌에서 사회성과 측정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임팩트 측정 관리 도구입니다. 유엔과 G7, OECD 등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민간 투자자 연합에서 이 표준들을 활용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차원을 그 가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의 내용과 카테고리로 세분화해서 what, who, how much, contribution, risk 요 5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 가치를 활용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가치들을 제시하고 투자의 기준과 내용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IMP의 특징은요, 전 세계 공통 언어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팩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관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IMF의 주요 특징들이 전 세계 국가들 또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활용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이 가치를 활용하고 있는 흐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사회 성과 측정은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많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SVI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제시하는 도구입니다. 사회성과 측정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직이 우선적으로 사회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방법들을 설정하고 조직이 운영한 본질적인 사회 활동에 이 그 가치를 반영해서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최근에 사회적 기업과 또 공공기관 또 그 다양한 민간 기업들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현재 시작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들을 14개 지표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회성과 인센티브 SK에서 진행하는 SPC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SPC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인센티브로서 사회적 기업의 사회 성과가 체계적으로 측정, 보상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새로운 투자와 우수한 인재가 유입돼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SK에서 6년 동안의 성과로 해서 다양한 그 변화와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최근 들어서 1,682억의 그 사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정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가치로서의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 구성원들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측정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내부 운영 개선과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가치가 측정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투자자들은 또 정부 기관들은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또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또 기존의 일반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회적 가치 측정은 중요한 내용들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사회적 자본 시장과 사회적 책임 구매 시장을 만들고 확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할 곳과 방향들을 정할 때 어떤 기준과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자본 시장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책임 구매 시장도 역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은 객관화하는 지표로서 활용돼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역량을 통해 쉽게 어떤 것보다도 쉽게 또 효율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출발되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기업들이 자신의 가치와 이윤에만 목적을 두고 성장과 환경 파괴를 우선해서 수익률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기업들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야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팩트 기업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와 녹색 소비를 우선으로 진행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기한 안에 빨리 이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적용되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것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융합되고 함께해서 더 많은 생태계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이 동의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중심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인류의 방향성을 추진하는 노력들이 사회적 가치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역량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가치 측정은 SROI, IRIS 플러스, B컵 인증평가제도, IMP 등과 같은 측정 도구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 최초의 화폐가치 전환을 위한 SPC 등이 SK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의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가치와 녹색 소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